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신다면, 그 짧은 순간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작년 가을, 바로 그런 아침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한상민 할아버님을 잃은 날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버지는 50년 넘게 단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그 시간에 눈을 뜨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하셨죠. 단 몇 걸음, 침대에서 부엌까지의 그 짧은 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잠에서 덜 깬 채 뛰쳐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 시간대에 응급실을 찾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주세요.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한상민 할아버님처럼 오랜 세월 이어온 평범한 습관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여러분, 아침에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뭐가 문제야?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놀랍게도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20에서 30% 낮아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와 같죠.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건 그 차가운 엔진을 단숨에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여름, 대구에 사시는 박민호 할아버님을 뵈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75세의 박 할아버님은 40년 넘게 새벽 5시면 정확히 일어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며 몸이 휘청이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일어나 싶었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이웃의 빠른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혹은 평소 어지럼증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에서 5분 동안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을 깨워주세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3, 4회 반복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발과 손을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손목을 돌리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엔진을 서서히 외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서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처음엔 귀찮아서 하기 싫었어요. 평생 벌떡 일어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느껴지던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급격한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자, 이번엔 여러분께 질문 하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맞아요. 화장실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어요. 밤새 참았던 소변을 아침에 꼭 봐야 몸이 가벼워져. 하지만 익숙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혜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의 김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습관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거였어. 의사 선생님이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이런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휴식 상태에서 혈압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심하면 실심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침대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하는 순간 혈관이 급격히 수축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세요. 최소 5분 동안 침대에 앉아서 몸을 깨워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돕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와 복부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이 좋아요. 화장실에 가기 전 방 안을 잠시 걸어 다니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준영 할아버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어지러웠어요. 겨울이면 더 심했죠.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배변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아내한테 자랑까지 해요.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방법을 도입한 후 아침 화장실 사고가 75% 이상 줄었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세 번째, 찬물로 세수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시나요? 찬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최민수 할아버님도 그렇게 믿으셨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셨죠. 피부도 탱탱해지고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세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의 빠른 대처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 협심증을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체온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있는데 찬물이 닿는 순간 이 혈관들이 동시에 급격히 수축해요. 이로 인해 혈압이 급변하며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혈관이 가장 경직된 시간대라 위험이 더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심근경색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25% 높고 세수나 샤워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지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 찬물 세수를 고집했어요.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세수하다 갑자기 쓰러졌죠. 따뜻한 물을 쓰라고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 방법을 실천하세요. 아침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수돗물이 차갑다면 미리 따뜻한 물을 받아두세요. 세수 전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겨울철 처음 나오는 물은 매우 차가울 수 있어요. 세수는 부드럽게 천천히 하세요. 물을 세게 뿌리는 대신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세수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이 방법을 도입한 후 겨울철 아침 응급 상황이 60% 이상 줄었답니다.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습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기를 알아봤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해온 행동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었던 또 다른 습관,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아침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무거운 아침 식사, 자극적인 음료, 공복약 복용, 격렬한 운동, 그리고 아침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게 평생 익숙했던 습관들이었죠. 하지만 잠깐,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서 아침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나요? 혹시 내일 아침,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미소 짓고 싶으신가요? 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무거운 아침 식사, 이제 바꿀 때. 여러분, 아침에 밥상 앞에 앉아 국 한 그릇 뚝딱 비우시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침은 든든해야지. 라는 말, 우리 모두 귀에 익었죠? 하지만 이 믿음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천의 윤서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과 생선구이로 밥상을 차리셨어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침 공복에 짠 음식은 혈압을 치솟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혈압이 높고 심장이 불안정합니다. 이때 무거운 식사를 하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며 심장에 큰 부담이 가죠. 기름진 생선구이, 짠 국물, 차가운 밥은 특히 위험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바로 밥을 먹지 마세요. 일어나서 30분 1시간 기다리세요. 가볍게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 또는 부드러운 죽이 좋아요.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광주의 이준영 할아버님은 이 방법으로 삶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밥에 국을 말아 먹었는데 늘 속이 무거웠어요. 이제 따뜻한 오트밀로 바꿨더니 몸이 가볍고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대구의 노인복지관에서도 이 식사법을 적용한 뒤 소화불량이 70% 줄었다고 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소화불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침밥이 꼭 든든해야 한다는 건 오해예요. 가볍게 시작하는 아침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극적인 아침 음료, 위장의 적. 자, 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눈을 번쩍 뜨시나요? 아니면 달달한 식혜로 기분을 달래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그 음료가 여러분의 위장을 망칠 수 있어요. 부산의 김혜진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침마다 식혜를 마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위험 수준으로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공복에 달달한 음료가 혈당을 급등시켰다고 하셨어요. 대구의 박민호 할아버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아침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어요. 기운이 날 것 같아서. 그런데 갑자기 속이 쓰리고 아파 병원에 갔더니 위험이 생겼다고 했죠. 아침 공복 상태의 위는 매우 예민해요. 자극적이거나 달콤한 음료는 위장에 충격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더 위험합니다. 피해야 할 음료 3가지는 커피, 공복에 마시면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킵니다. 달달한 음료, 식혜, 수정과도 공복엔 혈당을 올려요. 찬 음료, 체온을 낮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대신 뭘 마셔야 할까?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체온과 비슷한 물은 위장에 부담이 없죠. 밋밋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물도 좋아요. 강릉의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음료를 따뜻한 물로 바꾼 뒤 소화기 질환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고혈압, 당뇨병, 속쓰림, 불면증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음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복약 복용, 숨은 위험. 여러분, 아침에 약 드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빈속에 약을 삼키시나요? 이 습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용인의 윤서영 할머니는 15년 넘게 아침 공복에 혈압약을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라고 하셨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최근 어지럽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공복약 복용이 위장을 자극한 거였어요. 충남 천안의 이준영 할아버님은 더 심각했어요. 관절염 약을 매일 아침 빈속에 먹었어요. 흡수가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위출혈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복약 복용이 위벽을 손상시켰다고 하셨어요. 아침 공복 상태의 위는 위산이 많고 점막이 약해요. 이때 약을 먹으면 위장이 큰 손상을 입죠. 특히 혈압약, 소염진통제, 관절염 약은 더 위험합니다. 약 복용, 이렇게 하세요. 식사 직후에 드세요. 위장이 보호된 상태라 안전해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요. 똑바로 앉아서 드세요. 누워서 먹으면 식도가 손상될 수 있어요.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은 가볍게 움직이세요.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약 복용 시간을 식사 후로 바꾼 뒤 속쓰림 환자가 80% 줄었어요. 여러분, 약 하나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식사 후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침 격렬한 운동, 심장의 부담. 아침에 등산, 조깅, 태극권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 멋지죠? 하지만 아침 운동이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서울 관악구의 최민수 할아버님은 20년 넘게 새벽에 관악산을 오르셨어요. 등산이 내 건강 비결이야. 라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추운 아침에 산을 오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쓰러질 뻔했어요. 119 덕분에 병원으로 갔죠. 광주의 김혜진 할머니도 비슷했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태극권을 했어요. 몸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행히 이웃이 도와줘 큰일은 면했지만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아침 2~3시간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체온이 낮아요. 이때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위험을 더 키우죠. 운동, 이렇게 하세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하세요. 체온이 높고 심장이 안정적이에요.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겨울엔 실내 운동을, 육아,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아요. 인천의 노인복지관은 운동 시간을 오전으로 바꾼 뒤 어지럼증 환자가 줄고 운동 효과가 더 좋아졌어요. 부산의 박민호 할아버님은 아침 등산 대신 오전에 걷기를 시작했더니 몸도 덜 피곤하고 상쾌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운동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침 스트레스, 건강의 적.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침에 뉴스 보시거나 걱정거리에 빠지시나요? 이 습관이 건강을 망칠 수 있어요. 대구의 이준영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런데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혈압약도 소용없더라고요. 서울의 윤서영 할머니는 아침마다 자식, 손주 걱정을 하셨어요. 전화 걸고 확인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다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지셨고 아침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은 시간이에요. 뉴스나 걱정은 혈압을 급등시키고 심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죠. 어르신들에겐 뇌졸중,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줄이는 법 3가지. 긍정적인 시작. 창밖을 보며 숨을 쉬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뉴스, 걱정 피하기. 아침 첫 1시간은 나만의 시간으로. 5에서 10분 명상.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춘천의 최민수 할아버님은 뉴스를 끊고 화분에 물 주며 하루를 시작했더니 혈압도 안정되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부산의 노인복지관은 아침 명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마무리와 배운 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땠나요?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무거운 식사, 자극적인 음료, 공복약, 격렬한 운동, 아침 스트레스. 우리가 당연히 해오던 습관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상민 할아버님을 잃은 그 아침의 아픔은 저에게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천천히 심호흡하며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식사는 가볍게, 약은 식사 후에, 운동은 오전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 노력하죠. 이 모든 게 저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리추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내일 아침 단 하나라도 바꿔보시겠어요? 침대에서 3분 심호흡, 미지근한 물로 세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짓기.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열쇠입니다.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보세요. 부모님, 이웃,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아침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